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도 보고요. 차트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P&G 있죠? 예. 그 프록터 앤 갬블 유명하죠? 타이드라는 그 세제도 만들고. 근데 이제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예. 이게 이제 P&G가 대표적인 생필품 업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연상할 수 있냐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어, 자, 이렇게. 예. 근데 꼭 관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관세도 영향을 주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서민들 사용하는 생필품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예. 어, 이거는 뭐 이제 좀 연쇄작용이죠. 자, 그다음에 뭐 쓰나미 경보가 있다고 하고, 예. 뉴욕 증시 72시간 승부 긴장, 예. 금리 관세 빅테크. 네. 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죠. 예. 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제 어제 증시가 열렸는데요.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예. 고용 보고서, GDP, 네. 그다음에 대기업 실적,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결정. 자, 금리 결정. 자, 여기 보시면은 줄줄이 있습니다. 자, GDP 예상치는 물가지수 GDP 0.5에서 2.4로 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금리 결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밤 12시를 지나서, 예, 이제 저녁에 12시 지나서 3시쯤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고 FOMC 기자회견인데요. 이게 또 큰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또 증시가 또 이렇게 요동치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 이 나스닥을 보시면은 갭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쭉 밀리게 됐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급등의 행진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결국에는 20선을 깨뜨리고 이 이평선이 있는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오기 딱 나오면 이제부터인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마 연준에서는 좀 뭐랄까 좀 고집스러운 말을 할 거예요. 예, 우리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는 없다. 예,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대통령의 어떤 푸시에 의해서 그런 데 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금리는 더 신중하게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뉘앙스의 변화가 있거나, 예, 그렇다면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테슬라 주가가 어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너무나 익숙하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상승한 후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은 그냥 그 자연스러운 일이다. 음, 그냥 그렇게 좀 뭐 자연스러운, 예, 그런 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저 그리고 어제 그 엔비디아가, 예, 굉장히 그 프리마켓에서, 예,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쭉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거의 뭐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확률은 떨어집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지금 수렴이 된 테슬라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항이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지지가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일봉인데요.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 장기 2평 있죠. 120, 그다음에 60, 20, 10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정배열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바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가 뭐냐면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이제 이런 그 수렴이 나왔는데, 상승 추세일 때 수렴인 경우에는 저점이 올라갔다 라는 쪽에 더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집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고점이 비슷한 가격에 있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직각 삼각형 형태를 띠는데요. 이 직각 삼각형 형태는 뭐냐면 매수세들이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예, 매도세들은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간에 빨리 매도를 안 하고 이제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이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각 수렴형이 보였던 데가 이제 22년도, 예, 아니 23년도죠. 네. 요럴 때 좀 약간의 어떤 이게 삼각 수렴형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점수로 치면 아주 뭐 100점을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상승 추세이긴 한데 이 고점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예. 이런 경우에는 고점 저항을 돌파를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또 저점 찍고 올라갔다. 그리고 저항을 받고 있다. 비슷하죠? 여기. 예. 이런 경우에 올라가겠지 하고 미리 사는 거와 돌파 확인하고 사는 거하고, 그러니까 약간 둘 다 다르긴 한데 어떤 쪽이 나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세력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좀 사람들을 농락을 하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도 한데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여기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수렴을 시켜 놓고 여기를 살짝 깨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깨졌네 하면서 여기 매도를 막 하고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에서 보면 어떤 패턴이 맞냐면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딱 찍고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경우는 없고, 가기 전에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저점을 살짝 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패턴들이 우리가 예상 가능한 대로 편하게 전저점도 딱 지켜주면서 그렇게 잘 가는 패턴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관세 뭐 유예시키네 마네 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여기서 뭐 어떤 이야기 또 나오지 않고, 예, 저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향 추세를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네 가서 따라 사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되면은 주식 투자가 되게 쉽죠. 근데 이걸 굳이, 예, 이렇게 한번 떨어뜨립니다. 개파락을 시키죠. 예, 개파락을 시켜서 여기 깨질지 모르겠다. 여기 깨지면 180인데 150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형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수렴이 됐을 때 상승이 시키기 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실적 나빴다 하면서 이렇게 됐다가 이걸 한번 딱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폭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폭락을 시킨 후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갭상승을 시켜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예,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이 주식시장의 기본 특성이죠. 자, 이렇게 수렴이 됐으니까 저점은 지켜질 것이고,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갈 거야. 예. 혹은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선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돌파했어. 예, 340 돌파. 그러면 그거 보고 가다 사요. 그 다음부터 쭉 가요. 이러면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주식 투자가 이제 형성이 되냐면, 요번에 이걸 한번 믿어봐야 돼. 믿으면 안 돼. 한번 믿어봐? 하고는 사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사면 그때부터는 안 갑니다. 다시 떨어졌다가 팔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것도 속임수 아니야? 하고 안 사요. 그러면 그냥 잘 갑니다. 그때 살걸 하면서 나중에 뒤따라가다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해서 고점에 불리게 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안 샀다 그러면은 그냥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서 사니까 여기서 팔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상승 과정에서 보면은 거래량에 어떤 폭발이 없죠. 예. 이것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왜 거래량에 폭발이 없을까? 예. 자, 여기 꽤 많이 상승했어요. 예. 꽤가 아니라 진짜 뭐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그동안 하락에 이제 짓눌려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 상승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날 이렇게 상승하는 날 보면은 여기 돌파됐다 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쫙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쭉 올라오면서 매수가 쭉 몰려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요, 거래량이. 예. 자, 여기서 왜 거래량이 없었는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이 하도 이제 당해가지고 한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도 안 사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가를 올려도 와서 안 사요. 그럼 주가를 계속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군부를 뗀다고 하죠. 냄새를 계속 풍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 올린다. 그러면 이때는 아마 거래량이 좀 붙을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지 않고 여기는 거래량이 이쪽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샀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는 삽니다. 예. 이상한 게 가격이 더 비싸졌는데도 더 삽니다. 이쪽에서는.
자,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세력이 어떻게 앞으로 요리해 나갈 건지. 예. 많이, 뭐, 흔히 많이 하는 세력들의 그 작전은 뭐냐면, 이 저점을 깨뜨리려고 하는 액션을 한번 준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뒤로 끌어올리거든요, 이렇게. 예. 이런 행위를 이제 흔히 많이 합니다. 예. 아니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작년에 보셨다시피 갭상승을 딱 시킵니다. 이렇게 강력한 호재로. 그래서 갑자기 가격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상승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사면 안 돼요. 상승 초반에 많이 사면 안 되고 나중에 높아진 가격에다 사람들이 많이 사야 돼요. 그럼 거기다 팔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주의가 필요한 것이 갑자기 뭔 이유로 이걸 한번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한번 떨구고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한번 떨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 네. 자, 오늘 밤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고요. 뭐 GDP도 발표되고 여러 가지 발표되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이제 또 이용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언론들과 이제 협착을 해가지고 협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요즘 뭐 다른 종목도 주가도 한 번씩 보여드리자면 좀 이 코스트코 주가가 좀 독특한데요. 나스닥이 6월, 7월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반대로 대표적인 우량주죠. 이 코스트코가 2달 연속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예. 코스트코는 이제 서민들이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고물가 시대에 실적도 좋고 뭐 이 뉴스 보면 뭐 실적이 뭐 엄청 좋습니다. 예. 6월 매출이 플러스 8% 성장 둔화 바다나 뭐 이런 뉴스가 7월 10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독특한 주식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엄청나게 우리나라 삼성생명처럼 예, 삼성화재처럼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생명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그 미국의 그 큰 그 보험 회사 있잖아요.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 안 나오네요. 예. 그 보험회사 주가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예. 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팡. 예. 자, ETF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네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슈퍼마켓 크로거. 예. 크로거도 좀 주가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이게 S&P 스파이죠. S&P 500 예. 최고치를 경신해서 나스닥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것은 이게 좋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